안녕하세요. 3ds 맥스 자격증 강좌 진행 강사 이대로입니다. 강좌 전체의 커리큘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격증 시험 전반에 대한 아웃라인을 살펴보는 커리큘럼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문제풀이로 나뉘겠습니다. 본 강의는 먼저 시험 전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3ds 맥스 프로그램은 국내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3D 프로그램이죠. 건축,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제품 디자인, 애니메이션, 시뮬레이션 등 쓰이는 곳이 많음에 따라 수요도 많고 활용 인구도 많습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3D 맥스 기술 자격증이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알아보며 한국 ATC 센터 내용과 제가 직접 경험하면서 필요했던 사항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본 강의로 해서 맥스 기술 자격에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는 여러분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강의는 총 6개의 챕터로 구성됩니다. 맥스 자격증이란 무엇인가부터 마지막으로 자격증 발급까지 이렇게 해서 단원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특히 유의사항은 ATC 센터의 시험 요강 외에 시험을 보면서 필요하다고 느꼈던 제 경험과 요령을 포함하였으니 시험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맥스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모스 자격증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자사의 프로그램 활용 능력을 인증하는 자격증이라는 것은 다 아실 텐데요. 맥스 기술 자격도 그 맥락과 같이 합니다. 오토데스크사에서 인증하고 맥스를 사용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통용되는 국제 자격증이랍니다. 국내에서는 한국 ATC 센터에서 유인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맥스 자격증은 1급과 2급으로 나눠지며 각 급에 따라 난이도가 나뉘어지는데요. 결국은 맥스의 기본적인 활용 능력을 알아보는 시험입니다. 최근 대다수의 자격증 시험에서 운영하는 CBT 시스템, 즉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테스트를 채점을 제외하고 모든 부분에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시험 외적인 실수를 하며 안타깝게 감점과 실격을 당하는 그러한 사항을 종종 봤었습니다. 거기에 채점은 채점 담당자가 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 주어지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유의사항 챕터에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맥스 자격증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1급이고 2급인데요. 모양이 같습니다. 이제 마우스를 보시게 되면 다른 점이라고는 이 사진 크기와 2급, 1급 이 표기사항만 다르군요. 색깔이라도 조금 달랐으면 하는데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자격증을 따시게 되면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맥스 자격증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맥스 자격증은 툴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실무하는 사람과 교류를 통해서 시험 내용이 실무 활용에 점점 적합해지고 있고요. 다만 건축 부분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많이 특화되어 있는 점이 좀 있지만 그 외에 시뮬레이션과 제품 디자인 등 범용적인 부분을 시험에 포함하고자 하는 노력이 많이 보이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거기에 맥스 자격증은 전세계 공통입니다. 국내에서의 인지도는 현재 좀 떨어지긴 하지만 가까운 일본이나 전문직이 부족한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는 맥스 자격증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일부 대학의 학과 및 학과에서 학점에 가산점을 주고 있어서 자격증 시대라는 명목에 맞게 취득 인구도 늘어나고
기본 사양으로 자리매김 중이죠. 저처럼 강사의 자격만 보더라도 관련 자격증을 가지는 것은 필수랍니다. 단점은 인지도 부족과 실무에서 다루는 렌더링 플러그인, 즉 VLA, 멘탈레이, 브라질랜드 등 이러한 부분들은 다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선호도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맥스를 할지를 알지만 경력이 없어서 이력서의 내용을 꾸미기 힘드신 분들, 그런 분들은 자격증이 가져다주는 이득이 상당히 크실 걸로 여기고 있습니다. 시험 등록 방법입니다. 시험 등록 자체는 총 6가지 단계 중에 4가지인데요. 등록까지는 사실 간단해요. 내용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등록을 하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검색 MD를 통해서 시험을 ATC 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시험 응시 탭에서 모든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응시료 납부, 시험 접수, 고사장 예약, 그리고 시험 보기, 이 3가지 단계로 해서 시험을 등록을 하시는데요. 먼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시료 납부, 단체로 신청을 하면 단체로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개인으로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이런 정보들을 써서 입금을 한 다음에 제출을 하면은 한국 ATC 센터에서 그 입금자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입금 확인은 보통 이길 오후 2시나 4시 사이에 이루어지는데요. 아침에 입금하신 분들은 당일 확인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입금 확인이 됐다는 문자가 오면 원서 접수가 가능하게 되는데요. 저는 응시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 이상의 진행은 현재 좀 불가능하고 지금 가이드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접수 안내라는 게 있죠. 제가 PPT 파일에 링크도 걸어놨는데요.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시험 정보 확인부터 자격증 발급까지의 모든 절차가 홈페이지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응시료 납부하실 때 이런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여기는 좀 작게 나오지만 글씨가 이제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크게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나오는 주의사항 것들을 성실히 읽어보시면 시험 등록하시는 데는 큰 하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등록을 하셨으니까 이제 시험을 보실 그런 시간입니다. 저는 이제 온라인 시험 개요로 해서 이 챕터를 구성했는데요. 시험 1년의 과정은 현재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부터 시험 제출을 마지막으로 시험을 종료하는 것까지 이렇게 진행하는데요. 또 여기서도 홈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응시 탭에서 시험 보기 탭으로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입금이 확인되고 이제 시험을 볼 수 그 고사장 등록까지 끝나신 분들은 시험 시간이 되면 이 실기 시험을 클릭을 하시면 이 시험을 보실 수가 있게 돼요. 응시 요강이 나오죠. 이 응시 요강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미리 보시면서 숙지를 하셔야지 시험 보실 때 시간을 많이 지체하지가 않습니다. 언제든지 들어가셔서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링크를 걸어놓고 제가 이 자격증 강의 관련해서 첨부 파일로 나눠드렸으니까요. 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응시 요강에서 응시 조건에 동의한다는 내용과 수험번호와 비밀번호 그리고 인증코드를 넣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시험 보시게 되는데요. 인증코드 같은 경우는 감독관이 시험 보기 바로 직전의 시간에 이제 공개를 하게 되면 그 인증코드를 넣고 시험을 보시게 된답니다. 그리고 캐드 같은 경우 모의 테스트를 통해서 직접 어떻게 하라는 부분이 상당히 자세하게 나오고 직접 문제도 풀 수 있는데요. 여기 ATC 맥스 같은 경우는 캐드처럼 정확하게 되어 있진 않고 다만 이 모의 테스트에서 클릭을 해서 임의로 수험번호와 비밀번호, 인증코드를 누르게 되면 동영상이 뜹니다. 이 동영상에서 클릭하라고 하면은 어디에 클릭을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신 다음에 템플릿을 받고 저장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모의 테스트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압축을 풀고 폴더 이름은 수험번호로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됩니다. 이게 여기까지는 빠른데 이 문제를 풀면은 천천히 내려와요. 상당히 강의하는 시간이 많이 할애가 되게 되는데 제가 동영상을 첨부를 해드릴 테니까 그 동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급부터 보기로 할까요? 시험 문항들은 2차원의 도형을 3차원으로 구현하는 것부터 기본적인 모델링 과제, 그리고 실내를 이 조건에 맞게 꾸미는 방법, 거기는 카메라 배치 및 조명, 그리고 물체를 놓는 곳, 이게 현재 시험 문제의 대략적인 부분인데요. 이 시험 문제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시험 문제 강의 풀이에서 그때 하도록 하고 1급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급 문제는 2급에 비해서 조금 디테일이 좀 강화가 됐죠. 사실 시험 문제를 푸실 때 이 디테일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묘사하라고는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참고로 해서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야지 점수가 나온다는 점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2급은 좀 봐도 뭔가 고급스럽게 보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소스를 주고 소스에다 입히는 과정이 많기 때문에 크게 어려우신 부분은 없으실 겁니다. ATC 홈페이지에 교육정보 자료실에 보면은 이 기출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2011년 2월까지 끝까지밖에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최근 경향의 문제는 공개를 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속셈인데, 저 같은 경우는 알게 모르게 몇 군데에서 일부 문제를 최근 문제, 9월 문제하고 2011년 9월 문제하고 4월 문제, 8월 문제 이렇게 1, 2급 통합해서 서너 문제 정도 지금 문제를 갖고 있어서 이 문제를 풀 때 그 문제들까지 같이 풀면서 최근 출제 경향을 분석해보는 자료는 따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문제의 자유도가 좀 높아졌어요. 모델링 하시는 방식이 여러 사람마다 조금씩 같은 객체를 봤을 때 여러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그 다른 부분을 자유도를 많이 보장해주는 그런 문제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시험은 방금 아까 홈페이지에서 나왔다시피 이 튜토리얼과 홈페이지에서 나온 부분 여러 가지
여러가지 부분을 따라하면서 그리고 응시요강을 보면서 이제 시험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실수를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 자료에 모의 테스트를 링크를 걸어놓고 ATC 홈페이지에 온라인 가이드를 링크를 걸어놨으니까요. 들어가셔서 보시면서 제 자료와 비교를 하시면서 그렇게 시험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유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유의사항은 문제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맥스에서의 옵션 조절, 그리고 문제에서의 유의사항, 시험 전, 시험 후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먼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험 튜토리얼을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시험 문제 외 감점 요인과 실격 요인을 미연에 방지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익숙하게 시험 보실 때 당황을 하지 않게끔 익숙하게끔 하시는 게 좋고요. 이번 시험 요강을 미리 숙지한다. 아까 제가 잠깐 시험 요강을 열어드렸었는데요. 바로 이거입니다. 이 시험 요강 중에서 이 감점사항은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의무사항 중에서 조금 애매하거나 중요한 부분이 3번하고 11번, 12번입니다. 3번, 11번, 12번인데요.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하는 오브젝트 좌표축 엑시스는 탑뷰를 기준으로 평면으로 한다. 탑뷰의 XY축을 평면으로 한다. 이 말은 즉 맥스에 여러가지 화면이 있습니다. 프론트 뷰, 레프트 뷰, 라이트 뷰, 탑 뷰, 그리고 퍼스펙티브 뷰 이런 식으로 백뷰까지 있네요. 여러가지 뷰가 있는데 생성하는 것들 각 뷰에서 생성하는 오브젝트, 즉 프론트 뷰에서 생성하는 오브젝트와 탑 뷰에서 생성하는 오브젝트, 각 모든 뷰에서 생성하는 오브젝트들은 가로, 세로, 높이 값이 어디에서 생성하에 따라 변화됩니다. 변화가 되게 되면 좀 애매하겠죠? 기준이 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탑뷰를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탑뷰에서 만드시고 처음에 클릭을 하셔가지고 객체를 올리시고 생성하시면 되고, 또 탑뷰에서 객체를 불러들이고 옮기시고 하시면은 그 부분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높이 같은 거 변경할 때는 이제 다른 뷰에서 옮겨가겠지만 모든 뷰의 생성을 탑뷰에서 하시면 이 3번에 관련된 오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번 과제 수행을 위해 생성하는 오브젝트는 제공된 템플릿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그룹이나 블록으로 합성된 오브젝트들은 감점 처리가 된다. 빵점을 주겠다네요. 이 말은 즉슨 맥스를 열어서 보면 더 편하겠지만 해당 화면에서 제가 설명을 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화면에서 마우스를 통해서 그림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를 들자면 계단을 그린다고 합니다. 3칸짜리 계단인데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블럭을 합성해서 한다. 즉 네모박스 하나, 둘, 셋, 계단 모양이죠. 이 계단 모양을 뺐지만 이걸 엮어가지고 하는 것은 모델링 점수를 넣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라인을 그려가지고 폴리아시 커서 이스트루드를 하든지, 아니면 네모를 그린 다음에 커넥트해서 이스트루드하고 하든지, 아니면 수행 명령어를 통해서 스테어란 명령어를 통해서 계단을 형성하든지, 맥스에 주어진 해당 과제를 맥스의 기능에 충실하게 진행하라는 그런 말이고요. 대략적으로 이해가 가셨죠? 12번 같은 경우가 이제 빨간 걸로 글씨가 써져 있는데요. 제공된 템플릿 파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각 과제의 오브젝트들을 별도의 파일로 작성한 경우에는 실격 처리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아까 잠깐 모의 테스트에서 템플릿 받기 있었죠? 그 받은 템플릿으로 시험을 진행하란 말인데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무조건 실격 처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는 동생 같은 경우는 제공된 템플릿으로 열지 않고 파일류로 열어서 새 파일 열어가지고 시험 보고 다 맞게 풀었었어요. 다 맞게 풀었는데 그걸로 시험 보고 내가지고 실격을 낸 그런 경우 봤는데, 그 친구가 2번 떨어졌어요. 3번째 붙었는데 조금 이따 설명드릴 그런 또 유의사항에서 한 가지를 어겨가지고 그걸 숙지를 못했던 거죠. 시험에 2번을 떨어지고 3번째 붙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감전사항 쭉 읽어보시고요. 이 감전사항들은 정상적인 모델링 과정을 통해서 내가 완벽하게 모델링 했다 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모델링 배치가 있겠죠. 카메라 부분도 있으니까요. 감정사항 쭉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다시 PPT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험 영상을 보시고 나서 시험을 보시게 될 때 자리에 앉으시겠죠. 보통 자리에 앉으시게 되면 자기의 이름과 수험번호를 확인하시고 앉으시고요. 시험 전 20분 전에 착석하셔야지 시험 준비를 하시는데 큰 하자가 없습니다. 먼저 당연히 자리에 앉게 되면 하드웨어 부분이 잘 구동되는지 확인해 보셔야겠죠. 마우스, 키보드, 모니터 뿐만 아니라 인터넷, 시험을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템플릿을 받고 나중에 제출하기 때문에 인터넷이 잘 되는지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번, 응시 버전과 실행 가능한 맥스의 버전이 동일한지 필히 확인. 이 5번과 같은 경우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만약에 학원에서 시험 보신다고 하면 학원에서는 시험 맥스가 여러 버전이 깔려 있습니다. 템플릿을 다운을 받고 그것을 더블 클릭으로 열게 되면, 예를 들어 맥스 응시 버전이 2009 버전인데 2010 버전은 열릴 수도 있고 2011 버전은 열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5번 같은 경우 맥스가 여러가지 버전이 있는데 내가 응시 버전 2009 버전이다. 그럴 때는 응시 버전을 더블 클릭을 해서 구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필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응시 버전이 다를 경우 채점할 때 오류가 생길 뿐만 아니라 실격되는 그런 상황도 연출될 수가 있습니다. 같은 2009 버전이라 치면은 영문과 한글 버전은 크게 나누고 있지 않았는데요. 크게 만약에 영문 버전으로 시험을 등록하더라도 한글 버전을 해도 큰 하자는 없습니다. 그 버전만 같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 이 버전이 동일한지 구동되는 이 부분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통 시험은 주로 2009 버전으로 보시게 될 거예요. 조금씩 다르긴 한데 대부분 2009 버전으로 많이 보시게 됩니다. 6번에서 9번까지는 제가 파란 박스 안에 들어있는데요. 이는 이제 맥스를 직접 구동을 하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맥스를 켜보도록 할까요? 저 맥스는 2012 버전이에요. 원래는 2009 버전으로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메뉴상에 큰 차이도 없고 이상하게 제 컴퓨터에서는 맥스 2009가 잘 돌아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2012 버전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매뉴얼의 위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강의를 진행하는 데는 하자가 없습니다. 맥스가 이제 구동되는 시간 중에 잠깐 한번 보도록 할까요? 6번, 시스템 유닛을 밀리미터로 확인한다. 커스터마이즈 유닛 셋업 밀리미터. 이제 각 옵션에 들어가는 경로입니다. 기본적으로 맥스 시험은 밀리미터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리미터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는 법을 맥스를 통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머티리얼 에디트가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단축키는 M이다. 각 학원에서 시험 보게 되면 V레이가 깔린 곳이 있고 혹은 멘탈 레이가 기본 설정되어 있는 곳이 있고 여러가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시험은 기본 맥스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맥스가 아닌 것으로 시험 보게 되면 약간의 불이익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재질의 부분이라든지 채점의 부분이라든지 기본 맥스로 시험을 진행하셔야지 올바른 시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 저장 주기를 10분으로 세팅한다. 커스터마이즈 프리퍼런스 파일 오토백 이제 맥스에서도 보여드리도록 하는데 자동으로 파일을 저장하는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맥스를 처음에 깔면 기본으로 5분이나 10분으로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그 부분이 세팅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9번 커스텀 UI를 기본 맥스로 변경하고 재시작한다. 커스터마이즈 탭 동영상 확인. 좀 거기 메뉴가 좀 길어서 제가 따로 쓰지는 못했어요. 맥스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맥스가 열렸을까요? 네, 열렸네요. 이제 그리드 부분은 G자를 누르면은 없어지다 켜지도 그러죠. 본인의 이제 성향에 따라서 꺼서 쓰기도 하고 켜서 키기도 합니다. 한번 6번부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보시면 커스터마이즈라는 탭이 있어요. 이 탭을 클릭을 하면 유닛 셋업이라고 밑에서 세 번째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하면 시스템 유닛 셋업 나와 있고 매트릭, 밀리미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냥 되어 있구나 하고 오케이 하시면 되고요. 뭐 메타라든지 킬로미터 아니면 뭐 다른 인치 돼 있으면은 밀리미터로 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M자 혹은 화면 상단에 머티리얼 에디터라고 여기 보이시죠? 이걸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 주로 M자를 많이 씁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재질 편집 창이 아니죠? V레이인데요. 이렇게 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얘를 어떻게 하면 기본 맥스로 바꾸는지 조금 더 한꺼번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저장 주기를 한번 봐볼게요. 커스터마이즈 탭이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즈 프리퍼런스 제너럴 옆에 파일즈. 이 부분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맥스의 다 다른 버전들에 비해서 탭이 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파일즈 내에 하단에 보면 오토 백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꺼져 있을 경우 인어베일러블을 하셔가지고 활성화를 시키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5분 단위로 백업 인터벌을 주는데 시험에서는 10분을 달라고 하니까 10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이제 오토백까지 됐는데 재질 편집창이나 맥스의 기본 구동 UI를 바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메뉴에 들어가서 일시적으로 바꾸는 것이고 한 가지는 완벽하게 이 맥스를 내가 원하는 UI로 바꾸는 게 있어요. 저는 전자보다는 후자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것도 설명을 해도 좋겠지만 후자 걸로 한꺼번에 다 바꿀 수 있는 메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터마이즈에 커스텀 UI and 디폴트 스위처라는 중간 부분에 이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러한 창이 뜹니다.
제 걸 보니까 max.vray 디폴트 UI 돼 있네요. 그리고 색깔은 다크 스킨이고요. 이것을 기본 맥스로 바꾸는 겁니다. 기본 맥스 디폴트 UI로 하면 되겠죠. 눈이 좀 아프시다 하신 분들은 다크 스킨으로 해도 큰 하자는 없습니다만, 디폴트 UI를 하는 게 가장 시험 볼 때는 최적화되어 있다 라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트를 하게 되면 뭐라 막 써야겠죠. 중요한 부분은 리스타트 3ds max입니다. 껐다가 다시 켜라는 얘기죠. 또 시간 걸리겠네요. 10번, 11번을 미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즉시 가능할 수 있도록 해당 페이지를 열어놓은 채 대기한다. 이 해당 페이지에 바로 링크를 걸어놓기도 했지만, 아까 그 시험 요강 보셨죠? 그 시험 요강하고 동일한 페이지예요. 도대체 뭘 하란 얘기냐? 당연한 거겠지만 이 시험 보기 탭을 눌러가지고요, 실기 시험을 본 다음에 응시 조건을 동의를 하고 본인의 수험번호, 인증 코드는 바로 쓸 준비를 해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아이고, 인증 코드가 없다 하네요. 당연히 없겠죠. 예, 없습니다. 전 시험 보지 않으니까요. 이 상태로 대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단축될 수가 있으니까요. 기타 시험 관련 문의는 해당 감독관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컴퓨터가 잘 안된다거나 그럴 때 시험 감독관의 재량에 따라서 그 컴퓨터가 안되는 요인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시간들을 조금 더 시간도 줄 수도 있고요. 자리를 바꾼다거나 기타 시험 관련된 파일들의 오류라든지 그런 여러가지 예기치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해당 감독관께 물어보시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아직 X가 열렸나요? 예, 열렸네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애초에 확인했던 방법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커스터마이즈 유닛 셋업 밀리미터 캔슬해도 되겠죠? M자 머티리얼 에디터 쭉 나오고요. 아까랑 좀 다르죠? 베이지 파라미터, 쉐이더 베이지 파라미터. 예, 이게 바로 스탠다드 머티리얼 에디터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뭐 하나 안 보여드린 게 있는데, 렌더링에서 스캔라인과 Vray 라든지 다른 여러가지 GI 프로그램에 대한 렌더링의 차이점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박스를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 박스를 그린 다음에 이쪽 화면 상단에 렌더 탭을 누르시게 되면, 다시 한번 볼게요. 위에서 아래로 뭐가 쭉 내려갔죠? 다시 한번 볼까요? 쭉, 쭉, 쭉. 예, 이게 스캔 라인이에요. 이게 스캔 라인인데,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린다고 하고 생각하고 안 보여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Vray로 안 바뀌었네요. 바꾼 다음에 리스타트를 하고, 렌더링 걸 때 뭔가 좀 다른 게 느끼실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1급과 2급 시험은 스캔라인 렌더러가 기본으로 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간혹 Vray나 멘탈레이로 시험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산점도 없고요. 재질 입히는 거라든지 또 채점 방식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불이익만 많이 생깁니다. 꼭 스캔 라인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조금 이따 맥스 켜지면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켜졌네요. 박스를 하나 또 그려볼게요. 아까 치면은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왔다면 이건 뭔가 모르게 네모 박스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렌더링을 걸어볼까요? 네, 좀 다르죠? 이거는 GI 렌더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해가지고 이제 광선을 트래킹, 즉 광선을 추적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스캔 렌더처럼 위에서 아래로 쭉 마치 복사나 프린트를 하듯이 쫙 긋는 게 아니라 각각의 기준이 되는 접점들의 광들을 쫓아가면서 반사되는 부분을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렌더링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좀 보여드린 거고요. 일단 기본 렌더는 스캔라인 한다는 점, 그리고 커스터마이즈에서 디폴트 UI를 맥스 디폴트 UI로 바꾸면은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 즉 머티리얼 에디트와 렌더링 부분들이 자동으로 바뀐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시험 보시기 전에 미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시험실 유인사항 두 번째 탭입니다. 이거는 시험 보기 전이 아니고 시험실인데요. 아까 전에 잠깐 보여드렸다시피 시험 보기를 누르시게 되면 압축 파일로 된 템플릿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간혹 리페어가 뜨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1, 2급 시험 둘 다 그렇게 리페어가 떠가지고 상당히 당혹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이상 없는 거랍니다. 그냥 압축 진행해서 풀어가지고 압축 폴더를 수험번호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부터 볼까요? 자, 문제 이렇게 생긴 그 부분 아까 보셨죠? 이 초반에도 여기 나온 부분들 필수사항, 시험 종료 전 필수사항 꼭 보시고 시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파일 압축 파일을 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되는데 이 문제 유형은 CAD 파일을 이제 임포트 해가지고 옮기는 거네요. 이러한 필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자세하게 보라는 게 아니고 보통 하나가 들어있으면 나머지 부분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뭐 그림 파일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도, 이 정도만 보시면 아, 이 파일이 이상이 있구나 없구나 라고 알 수가 있고요. 한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어차피 같은 서버에서 다운을 받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문제였으면 다른 사람도 문제였고, 다른 사람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내 파일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점. 그렇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이제 폴더를 열었습니다. 폴더를 열었는데 이거를 더블 클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따닥 하고요. 다행히 2012 버전 열리지만 제가 지금 2011 버전도 같이 깔려 있거든요. 저는 2011 버전을 시험 봐야 되는데 이토록 2012 버전이 열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 해당 버전으로 시험 볼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이 중요한 부분을 짚어드린 차원이고요.
갑자기 맥스 이상하게 떠가지고 좀 당황했습니다. 다시 파일을 보면은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지 말고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맥스 내에서 파일 열기를 통해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나와있죠? 그 시험 문제를 열람을 하면 1번부터 순서대로 푸는 것이 아니라 배점 할당이 높고 문항끼리의 연계성이 있는 문항부터 풀어야 합니다. 한번 어떤 것인지 문제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급하고 1급 두 가지 다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쭉 위에서 봅니다. 1번 문제는 2D를 그려가지고 폴리화 시킨 다음에 익스트루드로 올리는 문제네요. 10점이죠, 배점이. 최근 저 같은 경우 저는 15점일 때 풀었었는데 이게 15점일 수도 있고 10점일 수도 있습니다. 자, 1번은 끝났고요. 이제 수험번호 로고로 저장하시면 끝나는 거고, 2번 모델링 문제입니다. 15점이죠. 3번 역시 모델링 문제입니다. 15점이고요. 그런데 요 문제를 보면 바탕화면 폴더에 저장한 이게 아니군요. 엑스리프 여기 있다. 앞서 제작한 수험번호 화분과 수험번호 의자와 템플릿 파일로 제공된 선정 등, 즉 앞서 제작한, 내가 제작하는 거죠. 이 화분하고 이 의자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을 여기로 가져오는 겁니다. 이게 각각 배점 5점입니다. 하나로 빼면은 이 5점에서 깎이게 되는 거고요. 연동되어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즉 얘를 풀므로 하여금 15점으로 끝나는 게 아닌 20점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얘 자체의 완성도도 늘어나고요. 이 배점이 15점인데 쟤를 못 끌어당기면 깎여서 12점이 될 수도 있고 10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게 됩니다. 자, 이제 1급 시험 문제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모델링 문제 15점짜리 두 문제입니다. 그리고 3번 문제는 배점이 70점짜리입니다. 30, 70. 어떤 걸 문제로 풀어야 될까요? 물론 1급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는 문제들이 많고 중간중간 까다로워서 혹은 소위 말한 노가대성 문제, 재질을 일일이 다 입혀야 되는, 배치를 일일이 다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 취향에 따라서 모델링 문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저는 먼저 배점이 많이 부여되는 부분부터, 사실 60점만 맞아도 시험이 합격이기 때문에 얘만 다 풀어도 합격하는 거겠죠. 캐드 시험처럼 합격 점수에 따라 등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배점이 높은 문제, 연관성 있는 문제부터 푸시라고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이제 끄도록 하고요. 예기치 못한 오류로 파일 자체가 손상될 수 있으니 중간중간 세이브 에즈, 즉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로 파일을 저장한다. 오토백은 최후의 수단으로 파일 자체가 깨질 경우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해요. 아까 제가 동생 얘기를 했었죠. 이 동생이 이것 가지고 또 한번 크게 한번 혼난 적이 있습니다. 세이브가 안 된 파일을 제출을 해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었는데, 이게 파일이 오류가 나게 되면은 오토백을 하더라도 오류가 난 내가 여지껏 작업했던 그 전 작업, 즉 10분의 인터벌이 있으니까
10분 전 오토백 파일을 열면은 그것까지는 오류 파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그걸로 안되니까 그 전 파일 열겠죠? 그러면은 20분의 시간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오토백은 믿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중간중간 다른 이름 저장을 통해서 저장, 세이브 에즈, 수음번호 -1 이런 식으로 세이브 에즈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문제 파일을 완료한 뒤에 이제 -1을 없애고 의자면 의자, 실린더면 실린더 이런 식으로 넣겠죠? 이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운이 나쁘게 시험에서 실격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최종 렌더링된 JPG 파일을 답안 폴더에 같이 첨부 및 제출할 것을 권장한다. 렌더링을 해가지고 파일에 제출이라는 말은 문제 어디를 찾아봐도 없어요. 렌더링은 시험 문제 푸는 채점자가 렌더링을 해가지고 시험 문제와 최종 렌더링 파일을 이제 비교해가면서 채점을 해나가고 기타 무슨 수치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비교해가면서 채점을 매기게 되는데요. 왜 최종 렌더링된 JPG 파일을 답안 폴더에 같이 첨부 및 제출하라고 제가 권장했을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채점은 컴퓨터가 아닌 사람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6번을 이제 권장한다. 실은 강조하고 싶긴 한데 이게 감독 시험 채점자의 재량에 따라서 인증해주는 경우도 있고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극 해야 된다기보다도 권장한다 쪽으로 가고 있는데 문제 파일 자체가 예기치 않게 오류가 생겼을 경우에 하다못해 문제는 내가 풀었다라는 렌더링 파일을 증빙 자료로 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내가 문제를 못 푼 것이 아니라 뭔가 파일에 문제가 생겨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채점을 하실 때 꼭 감안을 해달라라는 이제 우리 수강생 그리고 시험 보시는 분들의 일종의 PR이죠. 나는 문제를 풀었다라는 부분. 그래서 저는 6번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한다고 무조건 다 점수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인정이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점, 이것은 채점자의 권한에 따라 조금씩은 다른 점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유의사항을 마쳤습니다. 실상 시험 볼 때 이 유의사항이 시험 문제 외적으로 많이 시험을 좌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를 참고하시고 특히 이런 시험 팁 요령 같은 경우는 딱히 ATC 홈페이지도 나와 있지가 않아요. 제가 직접 경험을 하면서 실수하는 것들, 그리고 제 주변의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제가 모아놓은 것들입니다. 꼭 참고하셔서 시험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험 결과를 기다리며 이 강의를 들으시는 수강생 전원의 합격을 미리 기원합니다. 시험 결과는 약 한 달 정도 후에 나오는데요. 이번 챕터는 결과 확인 및 자격증 발급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를 열어야겠죠. 아마 이 확인하는 것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아마 다들 관심이 많으셔서 하시게 될 텐데요. 한번 대략적으로 보도록 할까요? 이제 정상적인 절차로 들어가 볼게요. 즐겨찾기가 있으면 즐겨찾기 들어가고, 제가 아까 말로만 드렸던 MDU 로 검색해서 들어가게 되면 한국 ATC 센터가 나오는데 캐드네요. 이쪽에 보면 맥스가 나옵니다. 맥스로 들어가게 돼서 창은 닫고
얘를 활성화시키고 응시자 정보 확인에서요, 시험 결과 확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를 하게 되면 뜨게 됩니다. 자격증을 땄습니다 라고. 저는 이제 넣게 되면 개인 번호를 써야 되니까 좀 그렇고요. 넣게 되면은 합격 통지가 쓰게 되는데 자격증 발급됐습니다 라고 뒤에 문구도 뜨는데요. 아직 발급이 안 되신 분들은 발급을 서둘러라고 창이 하나, 창은 아니고 내용이 뜨게 돼요. 내용이 뜨게 되고 링크를 따라가서 발급 신청을 해도 되고, 링크가 아닌 이 자격증 발급 신청을 들어가게 되면 이 동일한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여기서 우선 개인용 위주로 제가 설명한다 했죠. 개인용 들어가서 입금자 성명 및 기타 정보들 넣고, 수험번호 꼭 넣으셔야겠죠. 자격증 수령 주소 넣고 제출하기 누르면 됩니다. 자격증은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한 달이 아니고 2달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수수료가 붙습니다. 바로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는 맥스 기술자격 시험 전반에 관련된 내용을 아우렀습니다. 지루하셨겠지만 잘 따라주셨고요. 다음 강의부터는 문제풀이를 진행할 예정이고, 어떻게 하면 문제의 핵심 요소를 빠르게 파악해서 빠르고 쉽게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요령, 관련된 명령어, 옵션, 매뉴얼 위주의 그런 강의가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 강사 이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